대한민국이 또 약속을 어겼습니다. 다시 한번 예정일을 어기고 폴란드의 K2 uk표를 조기 납품해버린 건데요. 덕분에 폴란드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예정보다 무려 3개월이나 앞당겼습니다. 한국 폴란드 방산 계약을 이끈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하루 3번 대한민국 방향으로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을 텐데요. 물론 대한민국이 아무 추가적 이득도 없이 무조건 폴란드 좋아하라고 퍼주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유독 폴란드 조기 납품에 진심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2 uk표 폴란드 조기 납품 속 대한민국의 숨은 의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으로 지난 3월 22일 폴란드 그드니아항에 대한민국 K2 uk표 5대가 도착했습니다. 현지 세관과 군사 관계자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K2를 인수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날 폴란드에 도착한 K2는 당초 6월쯤은 되어야 볼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물량입니다. 그걸 대한민국이 물량 출고도 아니고 인도까지 무려 3개월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제대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좋긴 좋아도 이게 맞나 싶어질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외신들이 앞다퉈 대한민국의 경이적인 생산과 납품 속도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방산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인도된 K2 uk표는 폴란드가 요청한 긴급 소요분 180대 중 일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 8월 K2 전차 긴급 소요분에 대한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고작 4개월 만에 1차 물량 10대를 인도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3개월여 만에 2차 납품까지 완료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속도라면 대한민국이 원래 계약보다 최소 반년은 일정을 앞당겨 2024년 중반까지 긴급 소요분 물량 납품을 완료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폴 방산 계약을 주도한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생명의 연인이나 다름없을 지경입니다. 그도 그럴 게 긴급 소요분이라는 계약명만 봐도 짐작할 수 있으시겠지만 지금 인도 중인 180대의 K2는 말 그대로 총각을 다투는 응급 물량입니다. 현재 폴란드의 안보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연대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와 약 4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게다가 정말 1000만분의 1의 가정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폴란드는 칼리닝그라드를 포함하여 어림잡아도 630km가 넘는 국경을 러시아와 맞대야 합니다. 폴란드에는 끔찍한 악몽 같은 일인데요. 더군다나 한폴 방산 계약이 최종 체결된 건 2022년 7월 27일의 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6.25 전쟁 유전협정일이었던 이날은 우크라이나군의 대대적인 역공세가 시작되기 2달 전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비록 우크라이나군이 선전 중이긴 했으나 당장 내일이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우크라이나가 항복했다는 뉴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속도로 K2 uk표를 인도해줬으니 폴란드가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알고 보면 한폴 방산 계약 대한민국 무기체계 도입 검토 과정에서는 폴란드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건 폴란드를 탓할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K2 uk표의 월등한 성능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는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튀르키예가 대한민국의 기술 수출로 알타이 전차를 만든 게 거의 유일한 대회 성과라고 부를만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알타이 전차마저 개발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연루되면서 튀르키예판 아준 전차이니 뭐니 온갖 조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폴란드 내부에서는 다소 납기가 늦어지더라도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2 같이 이미 검증된 전차를 들여오자는 주장이 강했습니다. 심지어 정치권이 아니라 군부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를 안제이 두다 대통령,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부총리 등이 밀어붙여서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성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을 끝마치고 초도 물량을 인도받을 때까지도 폴란드 내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런 불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한국산 무기 체계의 제일 사용자인 폴란드 군부에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K2표 실기체를 몰아보고 사격까지 직접 해본 병사들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불안을 종식시켜 버렸습니다. 실제로 운용해본 K2 전차는 노르웨이에서 공개한 테스트처럼 정말로 레오파르트 2A7을 능가했고, 특히 세계 최초로 탑재된 암내장형 유기압 현가장치 통칭 ISU는 어떤 엄지도 거뜬히 주파하는 기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K2에는 포신 떨림까지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기동 간 사격 시 명중률도 미국, 독일 등 다른 어떤 나라의 전차보다 월등했는데요. 또한 비교적 가벼운 중량과 자주도하가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한 이점이었습니다. K2는 반드시 공병에 도움이 필요한 M1 에이브람스와 달리 언제든 대규모 도하작전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유럽에서 9번째로 긴 강이자 총 길이만 1047km가 넘는 비스와강을 비롯해 내륙 곳곳에 크고 작은 하천과 습지, 호수 등이 분포해 있는 폴란드에 이는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압도적인 납품 속도까지 더해지다 보니 이제 와서 폴란드의 K2표 도입은 구국의 운명을 건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폴란드의 선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장 K2표만 봐도 2024년까지 긴급 도입 물량 180대, 2030년까지 K2PL 450대 한국 생산 및 공급, 그리고 나머지 370대는 현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 라이선스 생산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해도 8년에 도합 1000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모와 금액이 막대한 계약이라 해도 마감 기한을 생각하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세계 어떤 군사 관계자를 데려다 놔도 이건 무리라며 고개를 저을 텐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미국, 독일 모두 손살에 쳤던 조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보다 더 빨리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적 같은 일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일선해군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방산업체 등이 모여서 통합 수출 지원 그룹을 출범시키고 이하에 아예 K2 수출만 전담하는 팀 K2를 꾸리는 등 후속 조치에 최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방사청, 군이 합심하여 K2 수출 관련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했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K2 수출분을 우선으로 하여 신속한 품질 검사를 진행해 출고 일정을 크게 앞당겼는데요. 즉 K2 생산 조립 과정에서 시간을 줄이는 건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니 서류위에서 허비되는 시간을 감축해서 출고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상당히 기발하고 유기적인 발상인데요. 그리고 이런 노력 덕에 국제방산 시장에는 지금 폴란드 방산 계약은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 가능한 일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나토와 EU의 강대국들은 물론이고 미국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할 수 있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홍보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현재 전 세계 안보 시장은 냉전 종식 이후 전례 없던 최대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앞으로 수십 년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무기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치면서 방산 시장에는 상당한 공급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 다름 아닌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능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서방 세계 원톱 수준이면서 가격은 저가, 납기는 세계 유일이니 혹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인데요. 게다가 기술 이전까지 관대한 편이라 장기적으로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원하는 수많은 중진국들에는 완벽한 대안입니다. 국제정치적인 입장에서 봐도 미국과 껄끄러운 나라들 혹은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대놓고 나토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나라들에도 유일한 선택지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 중동의 유력 국가들이 사막형 K2 전차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굳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단점을 찾자면 역시 부품 수급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러나 이 또한 폴란드가 상당 부분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2021년부터 대한민국이 진출을 노렸을 정도로 유럽권 최대 물류 허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단스크의 항구는 동유럽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해상운송의 중심지인데요.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K2PL 370대 현지 생산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도 그럴 게 유럽 시장에서 K2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레오파르트 2는 1년 최대 생산량이라고 해봐야 고작 50여 대가 한계입니다. 1년에 몇 대가 생산될지는 아직 섣불리 예측할 수 없지만 370대라는 물량을 생각하면 K2PL의 폴란드 생산 속도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생산 속도를 가뿐히 뛰어넘을 것입니다. 즉 K2표 성능이 아무리 좋아봐야 유지보수 측면에서 레오파르트 2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현지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과 폴란드의 광범위한 물류망이 더해진다면 유럽 전역의 K2표의 부품을 로켓 배송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유럽의 중진국들 입장에서는 굳이 콧대만 놓고 생산 속도, 성능 모든 면에서 K2표의 역부족인 레오파르트 2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독일과 레오파르트 2 말고 선택지가 없었다면 여기에 대한민국과 K2라는 동등 이상의 선택지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한폴 방산 계약을 단발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향후 수십 년간 우리 방산 시장을 뒷받침할 기틀로 다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대한 계획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건 아닙니다. 폴란드의 빠른 납품을 위해 우리 개발진 생산팀이 상당한 노력을 쏟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크런치 모드인 것이죠. 이는 절대 지속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시장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 위해선 내실을 일선의 개발진과 생산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